자, 다음은 경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점점 더 경찰과 정부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 벼락치기 통과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대통령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되고 난 상황에서 윤석열이 직접적인 언급을 했어요.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다. 이런 내로남불, 이런 메멘토가 없죠. 네. 관련된 기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이 어제 출근길 아무 말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통과했는데요. 이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뭐 당한 건 당한 거예요. 이제는 경찰국이 만들어진 건 피할 수 없는 거고, 자, 이 경찰국의 지시에 경찰들이, 일선 경관들이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하고 이제 갈등 요소를 키워나갈 것이냐 줄여나갈 것이냐, 요 부분이 이제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따르기가 그래. 사표 던질 따르는 각오면 것도 좀 그래. 사표 던질 각오면 이대로 가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헌법에도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강행을 하는데 경찰 이 말을 들어야 될까? 거기서 약간 일단 애매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경찰들의 편을 들죠.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원도 20만 넘었다고 하고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경찰 근무자만 14만이잖아요. 네. 경찰 가족들과 관련자들을 합치면 100만이 넘을 거라고 대충 100만이 훨씬 넘겠죠. 넘겠죠. 네, 경찰들하고 연관 있는 사람까지 사돈의 8점까지 다 보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의 숫자가 집단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여기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치면 이게 진짜로 소요 사태처럼 행정마비 사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28일, 9일 뭐 일선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지. 3교대하고 있는 14만 명 어떻게 전부 다 만나보고 연락하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판이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이 일을 주도했던 분들도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할까, 정례화? 제대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수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사명 총경이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네, 류사명 총경이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국회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 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결국 민주당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고, 네. 우상호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해야지. 아니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장에 경선에 몰입돼 갖고 지금 컷오프 관련된 부분 안에서 이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냐 이 말이야. 이상민 탄핵하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민생안전 민영화 방지법 발의도 그렇고 민생 관련된 각종 법안들도 있고 뭐 하나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거든. 대정부 질문해가지고 이상민 장관 까고 하태경이 바보짓 한 거 이외에는 근데 국회가 제대로 된 법안 심의를 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걸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현재로서는 각자 지금 자기들 발등 떨어진 것 때문에 이 와중에 이제 당사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징계할 건가, 이게 검찰의 손으로 난 넘어갔다고 봐요. 어저께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만났잖아. 경제 얘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이번 경찰들의 집단
항명 소송에 대한 당사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위협하거나 법적 처리를 할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겠죠. 이제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경찰 왜냐면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 이 코로나 시국에 14만 명을 어떻게 모으냐고. 뭐 대운동장 같은 걸 빌려갖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더 반감만 쓸 수 있는 게 더 크고, 솔직히 내가 집행위원이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아니지만 일단 협의체 같은 직장 걸 협의회. 협의체 같은 걸 구성을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로 행정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국가하고 직접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조직화를 빨리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야. 이 공무원들이 노조를 못 가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못 가지는 직종주야 경찰, 군인, 소방관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법으로 이 경찰들의 어떤 직무의 특성상 법으로 단체 행동을 못하게 돼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그 유총경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 대한 핀셋, 쪽집게식의 법적 줄어들기. 탄압 요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걸 전제로 해갖고 이제 이거를 경찰대 출신들이 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 경찰대 폐지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수순으로 가면. 근데 뭐 3%도 안 되는 경찰대 출신들이 지금 이와 같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의 같은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은 난 진짜 내로남불의 극이라고 생각을 해. 최악이지. 최악이야. 지금 이상민 장관 말대로 경찰대 졸업했다고 경위부터 출발해라 그런 거는 경위부터 출발이 문제라 그러면 사실은 어떡하지? 지들은 왜 5급부터 시작이냐고. 그렇지. 어? 자기네들도 아니 5급이면 경위가 6급이야.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근무해야 갈 수 있는 그건 거거든. 근데 지들은 5급부터 시작하잖아. 내로남불이네요. 훨씬 높은 데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경찰대학 나오면 6급 1호번부터 시작인데 검사가 되면 검사가 되면 5급 10호번부터 시작이야. 경찰대 졸업하면 7급부터 한답니다. 그러면서 출발선이 불공정하다라고. 그렇지. 참네, 진짜. 처음에 갔을 때 경찰대 졸업해서 대부분 파출소장 같은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고 참. 그래서 거기서 한 3, 4년 하고,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5년인가 몇 년인가를 해야 그때부터 정식으로 경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시 행시 뭐 다 9급부터 합시다. 육사 나와갖고 2등병부터 하라는 소리지. 뭐. 육사, 회사, 공사 어. 다 2등병부터 가시고. 그렇게 아니, 해야 될 거냐. 검사, 판사 다 9급부터 시작해. 아니, 가장 큰 그 특혜를 누려온 집단에 소속돼 있는 검찰, 또는 사법고시 출신의 법조인들이 이따위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뻔뻔하다는 거야. 마치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아니 게다가 걔들 월급 체계도 걔들이 다르잖아요 경찰하고도. 호봉 체계가 다르다니까. 걔들은 월급 훨씬 많이 받아요. 남들은 1호봉부터 쌓아갖고 매년 호봉을 쌓아야 돼. 얘들은 거의 10호봉 수준으로, 차관 수준으로 시작을 해요, 호봉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검찰 내에서 그리고 지금 정부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들은 자기네들 아니면은 다 야 경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말 들어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경찰대는 이제 존립의 위기에 온 거예요. 없어질 경찰대 것 같은데? 없어져, 이제. 진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경찰 간부 뭐 이런 거 영입하는 거 있잖아. 다 이제 검사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내부 승진이 안 일어나요. 왜? 경찰대 말고는 철저하게 내부 승진 제도가 호봉과 경력에 의해서만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 중앙평가에 실적으로만 돼 있어, 경찰은 진짜. 그러니까 형사도 범인을 잘 잡는 형사하고 못 잡는 형사의 대우가 틀리고, 어디 대민봉사나 이런 걸 해도 그걸 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역 내 범죄 발생률,
그러니까 너무 책임이 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속에서 14만 중에서 쌓고 쌓아서, 총경이 되고, 나중에 경무관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총장으로 올라가는 데까지가 말 그대로 가시밭길 중에 가시밭길이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개무시를 하고 인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 경찰들이 그걸 좀 더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기고 무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경찰이 진짜 이거를 다 하고만 있나?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그리고 경찰들이 정보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지. 대민 정보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 경찰을 노리는 게 막 시위 진압을 하고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이제 5호 담당대 감찰관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순사 만들려고 하는. 순사 만드는 거예요. 동네에 쫙 풀어버리면 진짜 뭐 학교부터 시작해서 직장으로 어디로 교회로 다 쫓아다니면서 공안이 하는 거랑 중국 공안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시키는 거고, 이러한 정보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지네들 권력을 장악하는데 요소로 쓰려고 지금 이 경찰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넘어가면 민생 치안을 돌보고 뭐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치안국가 이거 없어집니다. 파출소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야당 인사나 학생들이나 뭐 기들이 주장하는 불온한 모임 그거 감시하느라고 정신 없을 거고, 다 댓글 쓰고 댓글 조작하고 반대 댓글 쓰는 사람들 찾아내 갖고 명단 적고 있을 거라고. 바로 들이닥치겠죠, 경찰이. 정말 송 작가 진짜. TV의 오랜 방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경찰의 사유화는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경찰이 불어오면 니들이 검사들을 14만 명을 뽑아서 일을 시키라고, 밑바닥부터. 곧 인원 확충할 겁니다. 아니, 그 조만간 올 연말부터 그 로스쿨을 통해가지고 검사를 1년에 한 1000명씩 뽑을 것 같아요. 2000명씩 제가 봤을 때 뽑을 진짜 것 같아요. 뽑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갖고 이건 무조건 검사만 되면 5급 이상 좋은 행정직으로 해갖고 낙하산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모든 기관에 꽂을 것 같아요, 이놈들이. 근데 이거를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밖에 없고, 지금 권은희도 여기는 국힘이잖아요? 근데 이상민 탄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 권은희도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도 오늘 인터뷰를 해가지고 권은희하고 통화했다. 그래서 이상민 탄핵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그건 탄핵은 쉬워요, 좀. 100명 정도만 이렇게 발의하고.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뭔가 쟤네들도 약간 쫄겠죠. 근데 또 아니야. 민주당은 그 왜 역풍충들 있잖아. 역풍충. 맨날 뭐 하면 야, 역풍 수박 먹고 자란다는 역풍충. 역풍충들이 먹이가 수박이라는. 아니 또 이렇게 우리가 세게 나가고 또 역풍 맞아. 이제 할 거예요. 아마 100% 할 건데 몰라. 이거를 아무튼 역풍 생각한다고? 혁치충하고 역풍충 이 두 충을 없애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수박에서 먹을 만한 수박이 하나가 없어. 엄중충들 엄중하게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엄중충, 협치충, 사면충. 안 돼. 이거는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건 할 수 있지 않나? 아니 백성만 있으면 된다며. 아니 권은희도 하잖아요. 그거 국짐인데도 하잖아요. 이런 거 근데 못하나? 진짜 권위 욕망에 솔직하네. 자기 경찰 출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와서 그렇게 구박받고 검찰한테 그렇게 쥐어 터져갖고 그렇게 그만두던 과거가 있는데, 야 지금 와갖고 저쪽에 빌붙어서 국회의원하고 저쪽을 빨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뭐 경찰의 구원자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지. 아니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지. 어차피 국짐에서도 안 받아주고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주고. 정말 희한한 건 네. 검찰 출신은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은데 경찰 별로 경찰 출신은 거의 뭐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만 있어요.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정도고 그 정도. 그 전에 이제 뭐 프로파일링 그분도 경찰이라고 봐야 되나? 표창원. 표창원 교수 정도나 경찰에 연관된 인물인 거지. 경찰 출신으로 정치인이 돼서 어느 정도 대성했다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네요. 지금도 생각해놓고 보면. 그만큼 경찰이 이 바보 노릇, 바보 취급을 당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장관 탄핵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주도적으로 해서 하면은 최소한 경찰 가족들 표는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 어? 기존에 2번 텃밭이었는데 이직 경찰들도 거기서 이직 경찰관들만 끌어들여도 뭐 100만 표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100만 표 60만 표는 거뜬하게 더 늘어나겠네. 아니 옛날에 생각해 보면 해경 고심 끝에 해체해 버렸잖아요. 그 박근혜가 그래도 이직 하잖아. 나는 한번 당해놓고 왜 또 나가는지 모르겠어 이직 경찰들. 아유. 아니 이게 이직 중에 수혜를 받은 대가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해봐서 알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업무를 뭘 시키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이 일선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분들 아니냐고. 자, 그런 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번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사실상 경찰은 이제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휘둘러지는 몽둥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지금의 위치에 남고 싶다고 하면 이 지금 있는 상황을 현명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경찰대까지 지금 손댄다고 하잖아 이상민 장관이. 자, 이러면 경찰대 출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경찰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네. 되고 지금 학생들, 학부모들, 주변 사람들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경찰대 전교 1등들이 가는 학교였거든요. 그렇죠. 수재들만 수재들만 근데 보이는 데인데. 이렇게 검찰들한테 무시당하고 개무시를 당하면서 이거를 민주당이 해결을 해주면 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좋을 수가 지금도 없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나 경찰대? 요즘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우리 아니,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국비니까 4년 동안 국비기 우리 땐 진짜 공부 국비 잘하는 애들이 장학생이라 갔는데. 네. 좀 공부 잘하는 애들 경찰대 가고 가난한 애들 세무대학교 가고 뭐 다 그랬었단 아 말이에요. 맞아 그래요? 세무대. 네. 아우 씨 세무대 갈 뻔했어. 공무원이 아우, 씨.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롤모델인 줄 알고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생각으로 갔을 거 아니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사명감도 채워가면서 자 갑자기 부산 출신의 아이언 드래곤 님이 하셨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자, 나도 말이야 충정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데 그거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면 깡패 되는 거야! 모르나? 어이씨, 뻘쭘하네? 아니 아는데 그게 대사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맞아. 원래, 이게 원래 순정인데, 충정으로 바꿨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가가 경찰 무시하잖아? 그럼 천령이 아저씨처럼, 그때부터 깡패 되는 거야, 이씨.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